때도 매수 심리가 최바닥일 때 거래가 한 1,300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1,000도 안 되잖아요. 서울시 전역에서 하락폭이 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도 그런데다 부동산 자체 시그널들도 지금 무조건 홀딩, 미래가 보이는 그 부동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그 보도를 좀 보시면 자, 일단 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일어났어요. 6회 연속 금리 인상. 예. 생각보다는 적어요. 원래 0.5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0.25. 그만큼 이제 한국 경제가 아주 아슬아슬하다 이런 맞죠. 그 이해로 보시는 분도 있긴 하던데. 보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정확한 팩트죠. 사실 0.5 올리면 지금 우리가 레고 사태가 지금 진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사실 시장에서. 제가 어제 사담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건설하시는 시행자분들 몇 분하고 미팅이 있었어요. 네. 미팅이 있었는데 상황이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고 PF 금리가 기본이 뭐 7에서 10%고 조금만 진행되는데 문제 있으면 13%, 14%고 여러분들이 보도해 보시는 거하고 현장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뭐 수익률이 만약에 10%인 현장은 이건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갑자기 더 올리게 되면 그런 현장들이 다 위험에 빠지거든요. 뭐 구제책을 만들었지만 더 위험해지게 만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은도 지금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정 확충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회기 과정을 갖다가 억지로 또 떠받치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경제가 좀 펀더멘탈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제가 봤다. 그리고 가계부채도 마찬가지고요. 네. 안심전환대출 나와서 이제 12월이나 내년부터 할 텐데 그것도 전부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또 그러니까 여러 그 리스크들이 지금 복병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왜 0.25밖에 못 올렸나 하니까 내년 1월에 미국이 또 올리잖아요. 이번에 0.5를 올리면 이제 저희는 거의 임계점이라고 지금 금융당국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미국이 또 올리면 또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 0.25 올리면 너무 힘에 부치니까 지금 0.25를 끊어서 내년에 액션을 취하고 말씀 주신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우리가 상태가 너무 안 좋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만약 경제 침체가 이제 미국에서 출발해서 우리까지 오게 되면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년이 진짜 본격적인 하락장이다. 지금은 이제 국시적이지만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신호들을 이제 접하게 될 것이다. 2030 세대 분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시장을 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의 동향.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정부에서 이제 그 규제 해제, 네네. 뭐 하여튼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노력, 정부 정책이 나왔었고 네. 그 이후에 흘러가는 동향, 그거와 함께 금리 인상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 이제 그동안은 이제 버티던 보시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견조하게 아직도 버티는 지역들도 있고 일부 지역들은 서울의 25개구 중에 뭐 노원, 뭐 송파, 강동도 많이 빠졌고 뭐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가 많이 빠졌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좀 버텼습니다. 사실 한 5에서 10% 하락선에서 버텼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확산이 돼가지고 서울시 전역에서 하락폭이 다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매매 동향입니다. 네. 매매 동향인데 이게 11월 15일까지 뽑은 건데요. 요번 주 엊그제 발표한 것도 또 더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추세를 봐야겠죠. 네. 추세와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이 전국이고 가운데 수도권이고 맨 오른쪽이 서울이에요. 서울이 그동안 버티다가 수도권하고 같은 폭락의 그림을 보이잖아요. 이 그림이 흐름 자체가 우리가 뭐 바닷물을 마셔봐야 짠 거가 아닌 것처럼 흐름을 시계열로 해보면 이게 점점 심리가 확대되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9월 3주부터 지금 11월 3주까지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흐름이 이게 본격화된다는 걸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은 더 심해요. 하락하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의 하락은 매매 가격의 하락을 동반하게 되거든요. 전세 가격이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선행 지표를 봅니다. 전세 가격이 막 오르면 이제 매수를 좀 올려줘가지고 매수 심리를 유발시키니까 그럼 이제 매수하게 되고 그럼 주택가격이 또 상방 압력이 되는데 지금 정반대예요. 그리고 폭이 너무 빠릅니다. 빠르고 커요. 그래서 이 현상이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금리 인상했잖아요.
심리적으로 뭐 거의 뭐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동안 버티던 이제 호가로 버티던 매도자 분들도 우리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전세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는데 그좀 이따 또 다음 장 보시면 육대왕시도 똑같습니다. 흐름이 인천이 누님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이 입주 물량이 제가 많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폭이 너무 깊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그 시장에서 인천에 주택 가지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면 자산 관리 혹시 레버리지가 많으시면 진짜 신속하게 지금이라도 처리하고 한번 시작을 2, 3년 기다리는 게 낫지 끝까지 기다리면은 나중에 더 내려간 상태에서 이자 부담 계속 나가잖아요. 이런 거 좀 그렇죠. 자산 포트폴리오 좀 보셔야 되고 시장이 지금 인천도 그렇고요. 부산도 지금 완전히 또 꺾였습니다. 부산도 꺾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그 분위기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났는데 이제 금리 인상 들어갔고 네. 미국이 또 좀 이따 하잖아요. 12월 13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영끌하신 분들은 정말 안 좋은 크리스마스 추억으로 될 정도로 미국도 이제 우리하고 똑같아가지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면 미국이 하도 금리를 올리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유럽에서 미국 국채를 팔다 보니까 미국 금리를 올리고 싶은데 조금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옐런이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났다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시작. 조정만 하지 조정만 내년에 이어질 거더라고 또 꼬리를 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판단할 거는 아 내년에 미국이 또 올리는구나. 그래서 하느니 지금 0.2만 올렸다. 내년에 쓸 카드가 없을까 봐 내년에 또 0.2 올리겠죠. 그래서 금통위 회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7분인가 8분인데 그중에 7, 80%가 다 지금보다 0.2나 0.5, 7호, 최고는 7호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로 머물자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고, 그럼 우리도 내년에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케줄을 보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 네. 끝났다라는 얘기는 없죠.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창춘 기자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는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주변 글로벌 상황에 따라서 추이에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있다. 이걸 이해해달라.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미리 예측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 좀 자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아까 그 데이터 제가 보면서 네네. 0.3%, 0.5% 이랬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저는 잘 안 와닿아서 저게 높은 건가? 왜냐면 0.2니까 소수점이 맞습니다. 붙으니까 네, 맞습니다.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느끼는 수치에서 올라갈 때도 보면 뭐 1% 올랐다 그러는데 시장에서는 거의 뭐 10% 올랐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 통계가 제가 누님 말씀드린 한국 부동산 데이터 통계가 좀 불확실합니다. 뭐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가중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비중과 이런 거 따졌을 때 가중치라는 평균이 있고 단순 평균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시장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100% 오픈을 안 하고 이제 찾아 들어가서 억지로 봐야 좀 조사가 되는데 표준지가 일단 적어요. 이 표준 통계 샘플이 중요하잖아요. 모 샘플이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500세대 이상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이 통계를 낼 때는 또 평균을 거래가 안 된 데도 있잖아요. 그럼 거긴 또 공인중개사 호가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들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사를 했는데 거래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만약에 그럼 거래가 없는 지역은 저번에 불렀던 호가를 그냥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동네 다 내려왔는데 여기가 10% 내렸는데 여기 빵% 내린 거예요. 거래가 없으면 여기를 데이터에서 빼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를 그럼 여기 없으면 부동산한테 물어봐가지고 호가를 물어봐요. 그럼 호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게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내려와서 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인데 이거를 값이 또 합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수치가 작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동산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하는 부동산 통계는 흐름만 보시는 거로 맞지 저 데이터는 저는 심하게 비난하자면 100% 이거는 이제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흐름을 보는 데만 맞다. 그러니까 0.4, 0.5 해봐야 그쵸.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왜 급락하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볼까? 이렇게 그냥 그림만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이게 뭐지 도대체 데이터가 뭐 다 내려봤자 아까 그거 6주 더 해보면요 0.5, 0.5 다 해봤자 3%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뭐 3% 내렸다고 우리가 1년에? 네. 그럼 뭐 별거 아닌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통계의 부동산 이익에 이것도 아쉽게 전 세계에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일주일마다 발표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 이것도 잘못된 거죠. 보통 얼마마다 해요, 외국은? 외국은 3개월 누계로 합니다. 아, 3개월 네, 뒤에. 그리고 발표는 한 달마다 하고 이게 정상이죠, 사실은.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저거의 흐름만 보는데 네, 저 그래도 그림은? 0.5 정도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거는 곱하기 몇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나요? 있죠. 보통 한 몇 배로 보면 돼요? 지금 들쑥날쑥한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가 안 된 현장이 데이터가 들었다 하니까 그때 달라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래가 다 하나씩 되면 데이터가 0.2면은 비율이 좀 비슷한데 거래가 안 된 게 이만큼씩 이게 또 곱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떤 때만 한 10배 정도 보셔도 되고 아, 왜냐하면 우리 한 서울의 아파트가 막 올라갈 때요. 우리 뭐 2배 오른 지역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뭐 3배 오른 지역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부동산 통계를 잡은 게 연간이나 월간으로 잡은 게 한 20% 올랐어요. 그래서 한때 기억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이 막 지금 막 2배가 됐는데 15% 올랐다고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욕 욕먹었잖아요. 먹었죠. 네. 근데 그게 그런 통계 방식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흐름만 보시면 되고 최소는 5배, 최대는 한 15배 곱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예. 그 서울 쪽이 더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드디어 이제 좀 버텨지다가 이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꺾였습니다. 심리가 완전히 이제. 그 거래량이 좀 변화가 있다고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더 안 좋아졌다고? 네,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흐름 그냥 최악으로 닫고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지는 역사상 쪽으로. 최저점을 계속 4개월째 연속 지금 100m로 말하면 신기록이 4번 나온 거거든요. 4개월 동안. 근데 보도는 좀 약하죠, 그게. 한 번 나왔어요. 한 2달 전에 한 번 나오다가 요즘 조금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지표들도 많거든요. 매수 우위 지수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100이라는 숫자일 때 이제 똑같이 다 사는 사람이 5, 찾는 사람이 5명, 파는 사람이 5명이면 100인데 50이면 이제 찾는 사람이 2.5명, 파는 사람이 5개니까 값이 내려오겠죠. 근데 지금 그 수치가 KB 통계는요 17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2년에 강남 미분양 시절에 그게 한 8까지 내려왔거든요. KB 통계로. 지금 17, 19 찍었거든요. 이번에 또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당시 아시겠지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근데 지금 사는 사람이 좀 있어요. 사는 사람도 없고 그때도 1000개였는데 그보다 더 낮아요. 그 바닥일 때도 매수 심리가 최바닥일 때 거래가 한 1300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100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닥의 신호는 아닐까요? 이 정도 더 이제 게임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다음에 나올 때 그걸 정확하게 그 그래프를 또 설명드릴 텐데 이 급격하게 내려온 다음에요. 2008년도 똑같고 IMF도 똑같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기간은 3년 반, 글로벌 때는 7년이었는데요. 8년 넓게 보면 그때도 그림이 쫙 갔다가요. 딱 꺾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6개월 사이에 팍 꺾였잖아요. 그렇죠. 꺾였으면 바닥이니까 다시 천천히 올라갑니다. 잠깐 올라갑니다. 그게 한 어떤 때냐면 MB 때는 그 재건축 완화하고요. 전세 대출을 썼습니다. 확대.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때 집값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세 대출 확대되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네. 근데 그게 좋은 정책은 아니죠. 빚을 늘리는 거니까. 그때는 그나마 지금보다 금리가 지금보다 낮았구나.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잠시 올라갔다가 올라가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제자리에 오게 되죠. 왜? 이미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힘은 약하잖아요. 우리 축구에서 하다가 탈진됐는데 다시 더 올라가면 45분 뛸 때가 틀리잖아요. 5분 더 뛰다가 그냥 지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뻗어야 되죠. 축구 선수 쉬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길지를 제가 예측해 보니까 이게 3년은 무조건 가 있구나. 정말 우리가 일본형의 그 요소들이 똑같은 게 한 80% 있거든요. 20%는 틀리고 우리가 그나마 좀 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LTV DTI를 규제해야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또 그 당시에 투자하는 분이나 집사람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런 위기 때는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빚을 많이 안 졌기 때문에. 진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보면은 제가 볼 때 그림상 지금 말씀하신 바닥이에요. 근데 그 바닥에서 이제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림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가요. 그러다 이렇게 다시 내려서 좀 갔다가 이제 지칠만큼 지친 다음부터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지금 시작이에요. 바닥에 어떤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 네. 기간은 훨씬 필요하다. 이제부터 이제 쭉 늘어지는 거죠. 그 기간이 제가 볼 땐 최소 2년, 3년이고 지금 이게 강남, 잠실 이쪽에 지금 꺾인 추세예요. 맨 우측을 보시면 안 꺾였잖아요. 네. 쭉 버틴 데는 아까 통계 우리가 얘기 나눴잖아요. 그럼 이 통계가 이제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제서 거래돼요. 어떻게 금매가 나오면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지금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그림 보시면 흐름에서 보시면요. 여기 아까 여기 꺾인 거 지금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 여기잖아요. 우리가 확 꺾였잖아요. 네. 확 꺾였어요. 지금 갑자기 여기서 그냥 퍽퍽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여기 보시세요. 여기 보시면 2008년 금리가 여기입니다. 팍 꺾였어요. 1년 반 가다가 지금 6개월 됐잖아요, 우리. 한 1년 갔을 때 너무 심하니까 이미 MB 대통령, MB께서 이제 전세대출 이렇게 해서 이걸 올렸어요. 이게 쭉 일단 타잖아요. 재건축 풀어주고 규제 완화를 다 해가지고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가 또 껄쩍댔다가 이제 늘어지는 거죠. 이게 2008년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뻑! 그죠?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나마 경제 체력이 좀 버틸 때고 가계부채도 지금처럼 심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 체력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나마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돈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 여기까지 봐야 되잖아요. 길게. 그러면 이게 2008년부터 일단 14년 여기까지는 쭉 가. 8년에서 14년이면 얼마예요? 길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여기서 2억에서 3억으로 대출 확대했어요. 네. 근데 이때는 왜 되냐면 금리나 소득이 벌 때 집값이 내려가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렌트비가 잘 안 나니까 가처분 소득이 늘고 돈을 좀 모은 상태에서 주택가격 부담 지수라는 게 이때 90밖에 안 했어요. 지금 200이잖아요. 4배가 뛴 거예요, 부담이. 많이 오르긴 네, 했죠. 그 데이터랑 비교해 보면서 크로스업을 해보시면 그러면 전세 대출 여기서 또 3억에서 5억을 올려요. 여기서도 이제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이거는 대비해야 된다. 여기까지.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일단 여기는 딱 똑같아요. 여기가. 제가 이거 그림을 오버랩을 해봤더니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금리 인상하고 다 연결되더라고요. 한번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건 그거죠. 이게 단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닥이 아니구나. 거래량은 이제 아직 바닥이 남았어요, 조금. 그러니까 거래량으로는 이미 역대 최저인데 예. 그러나 아직도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아까 그림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쉽게 뭐 내년에 상반기 모기 금리를 멈추면 다시 거기서 올라갈 거. 6개월에서 1년은 그대로 간다. 아니면 베이비로 0.25밖에 안 내려요. 근데 이미 시장은 어때요? 이게 이제 누적된 이 금리 인상의 피해가 6개월 뒤에 나타나잖아요. 후행적으로 부동산에. 그 시장이 내년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상승론자나 이런 일부분들이 금리 멈추면 다시 뜁니다. 정부에서 풀어줍니다. 이 소리에 혹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시고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까 지표로 이거 좀 경기도 거거든요. 똑같이 이거 너무 닮죠. 근데- 신기하죠. 서울 경기 할 거 없이 너무 그림이 똑같아요. 역사는 되풀이된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매물 현황이에요.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매물을 왜 자꾸 늘어나죠? 안 팔고는 싶어. 그러니까 왜 팔고 싶은 사람이 팔려고 늘어나는 그러죠? 거예요. 왜 팔려고 그러죠? 더 떨어질 것 집값이 같으니까. 올라갈 거면 안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질까 봐. 그럼 심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는 사람은 더 떨어질 거다. 더 싸게 파는 살려고. 사람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팔다 자꾸 물건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완전히 경제는 심리잖아요. 돌아섰기 때문에 이 심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가줘야 사람들이 저 정도면 하는 심리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때까지 기간이 좀 길 거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대비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되겠다. 경기도도 매물 그림이 너무 비슷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데이터들을 흐름을 정확해 보니 경제 지표도 그런데다 부동산 자체 시그널들도 지금 무조건 홀딩.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청자분들 명심하시고 주식시장은 그나마 매일매일 이게
환금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환금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볼륨도 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상 우리 경제 구조가 물가상만큼 오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저평가된 것들은 더 오를 것이고 또 평가가 저평가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준이 이 수준인데 심리적으로 더 내려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부동산에서는 투자의 개념에서 적합한 거죠. 사실은 저평가된 것들. 그리고 아니면 정상적인 평가에 있는 물건인데 내가 매입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더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투자 가치를 높이는 건데 그런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버블이 빠지면 우리가 펀딩을 했을 때 자본을 환원율 개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원가가 되잖아요. 네. 공장으로 말하면. 그럼 원가가 내려오면 파는 값은 정해져 있으면 그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때 이제 투자 시점이 오잖아요. 그런 시점이 이제 제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타날 거거든요. 그때 또 제가 이제 또 그렇게 말씀드리겠죠. 아, 이제는 이제 좀 접근하셔서 주식으로 말하면 이제 매입했다가 뭐 올라가시면 뭐 이런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항상 투자는 인간의 역사에서 경제학과가 103년인데 103년 동안 보면 흐름이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금 글로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만드는 시스템 자체가 투자를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안 하면 안 되고 열애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겠는데 815에서 경제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거 들으시고 제가 부동산 데이터 드리고 하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2주마다 모셔서 부동산 시장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뭐 또 시장이 확 바뀌는 어떤 계기가 나오면 알려주시면 또 우리가 그럼 당연하죠. 또 시그널로 바로 받으면 알려드려야죠. 되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제 뭔가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책이 나오는데 네. 지난번 시간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장 하락을 막을 수 없다. 네, 예,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잖아요. 못 막잖아요. 그러면 그 대책 중에 하나로 뭐 네. 270만 원 주택 공급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그 좀 아, 스톱이 되는 건가요? 좀 조정이 축소되나요? 이 정부가 참 고민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발표한 내용을 보면 270만 원, 또 10월 26일 날 50만 원 공급을 이렇게 퍽퍽 던져요. 50만 원, 3기 신도시 착공 들어간다고 또 던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량의 공급에서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 수요자는 많잖아요. 가격이 이 얘기가 조금 시간이 드는 개념인데 현재 시장 가격이 100원이에요. 지금 시세가 아파트가. 네. 그러면 신규 분양이나 그 3기 신도시 분양가는 60원에서 80원 사이예요. 상한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은 이걸 사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나는 이유는 100원이 아니라 시세가 80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내가 80원 살 일이 없네.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입지가 떨어지면 계약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시세가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냐 마냐는 두 번째고 그 내용을 아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거입니다. 재작년만 해도 뭐라 했죠? 공급이 부족하다. 난리 났다 그랬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그러면 공급은 270만 원 가지고 이게 충분하냐 부족하지 않냐 그 뭐 정도까지 별 얘기가 있었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딴 얘기가 나오죠. 뭐가 부족하냐? 짓지 말자. 진짜 국민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저는 또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언론사들이 공부 좀 해가지고 이런 8.15 듣고 그런 좀 시청자분들이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기사를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 집은 3년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적정수요 출산율이라는 게 있고 직장으로 올라가는 세대, 노인이 되시 은퇴하신 세대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통계 센서도 다 있고요. 1년에 몇 명의 취업자가 나오고 다 있습니다. 그럼 취업자 중에 비율상 몇 프로가 집을 살 것이고 다 데이터가 축소돼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맞는 적정 입주 물량 내 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그럼 매년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적정 공급 물량은 보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 정부가 여야 할 거 없이 집값이 내릴 것 같으면 공급을 늘리고 오를 것 같으면 공급을 늘려놓은 거를 다 없애고 죽여버려요, 아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서 기득권들과 정치 세력들과 이런 사람들이 리딩을 해서 빼먹고 그 뒤에 지금처럼 영끌들이 붙어서 시장을 받치다가 지금처럼 당하는 거 이런 시스템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270만 원도 그런 거에 지금 들어가지 않길 바라요, 제가. 왜? 그동안 너무 고생하라고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들이 집에 지금 트라우마 많잖아요. 그러면 270만 원을 어떻게 공급해야 했다는 로드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장난을 너무 많이 쳐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88만 원을 공급해요. 네. 근데 2023년부터 2027
7년까지. 2, 3, 4, 5, 6. 임기 끝나요. 임기 끝나고 뭘 공급한다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죠. 임기 뒤에 20만 호가 있어요. 그리고 60만 호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중에 20만 호가 23년, 24년에 공급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30%면 여기 뒤에 60%를 임기 2년에 둔 거예요. 3, 4 지났으니까 5잖아요. 6, 2년에. 그럼 왜 3대 6이에요? 빨리 지금 많이 해야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집이 넘칠 때 줄여야 되잖아요. 거꾸로 된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270만 원 중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88만 원밖에 없고요. 주택 정비 사업은 다 개인이에요. 소유주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열심히 뭐 여러 가지 재건축 규제 정상적으로 돌리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런 것들이 가는 거에 속도가 있잖아요. 그 속도 물량이 다 못 따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가야 되는데 벌써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너무 웃긴 게 너무 빠른 거죠. 그 시스템이나 어떤 정책 방향이.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이제 감시할 게 뭐냐면 땅이 다 보상이 됐어요, 만약에. 그럼 네. 빨리빨리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전 청약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공공택지 분양에서 사전 청약 제도를 법제화해 놨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민간한테 분양을 했어요, 땅을. 그럼 네. 싸게 샀잖아요. 그럼 분양을 하기 전에 짓는 거 확인됐잖아요. 자기들 질 거 아니에요? 그럼 사전 분양을 해서 수요를 분산하려고 했는데 그 의도는 이해가 돼요. 그럼 사전 분양 하던 걸 하면 되잖아요. 제 말은 그거예요. 하던 걸 하자 이거죠. 그걸 갑자기 없앴습니다. 그러면 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그걸 사서 안정감을 갖는 수요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잠시라도 들썩일 때 어떻게 되죠? 나중에 거꾸로 우리가 느껴온 그 시장이 지금처럼 또 오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라고 와가지고 또 펌핑 되는 거. 그럼 또 당하는 젊은이들이 나오고. 이렇게 시장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가면서 그 흐름 속에서 주식으로 말하면 먹는 것도 조금 먹고 깨지는 것도 조금 깨져야 경제 위기도 없이 시장이 잘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책은 의도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 제가 분석하는 걸 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좀 더 젊은이들과 미래를 위해서 로드맵대로 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건설사를 너무 도와주는 것처럼 현재 국민도 도와주는 형태로 균형을 좀 맞췄으면 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좀 기억에 남는 것은 매물은 점점 서울과 그 경기도라는 얘기는 아마 그 신도시들 네, 다 들어가 뭐 있죠. 광교 다 뭐 들어가죠. 동탄 뭐 이런저런 곳들 다 들어가죠. 인기 지역들도 다 포함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참 버티는 많이 데가 하나도 올랐는데. 없어요. 버티는 곳이 없어요. 그나마 한 두세 달 전에 버티는 데들이 좀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다 깎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시작이다. 네, 이제 본격적 시작이다. 본격적인 시작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시적 어떤 그 반등이나 매수세가 몰릴 때 착각하고 들어갔다가는 네, 큰일 난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또 하신 말씀.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정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50만 원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 청년 위주로. 근데 그게 보도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50만 원 공급 계획이 지금 좋거든요. 위치도 좋고 분양가도 저렴할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미래가 보이는 그 부동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그 보도를 좀 보시면 좀 디테일하게 보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청약 라인 연결해 두시면 거기는 접근하시는 거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양 받는 것도 다 비싸지 않아요? 그 사전 분양하는 그 지역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사전 분양하는 지역은 공공택지잖아요. 근데 거기들이 이제 가격을 어떻게 하냐? 시세에 맞춰서 하잖아요. 지금 시세가 어떻게 하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는 것이 만약에 지금 사전 분양을 하면 길어도 5년, 6년, 빠르면 3, 4년에 입주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3, 4년 뒤에 우리가 시장을 생각해 볼 때 지금보다 올라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계산해서 그 정보에 접근해 보셔서 좀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